우리 지난 7강에서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 배웠나요? 네, 편집 효과, 트래킹, 3D 줌, 프리즈, 역재생, 만화 얼굴 등 특별한 기능에 대해서 배워보았죠. 오늘은 영상을 저장할 때 필요한 해상도와 내보내기, 그리고 그 저장한 영상을 다른 곳에 보낼 수 있는 저장 공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내보내기입니다. 내보내기란 편집을 완성한 영상을 앨범에 저장하는 것이에요. 내보내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어떤 해상도로 저장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해상도란 화면의 영상이나 사진이 선명하거나 흐린 정도를 말합니다. 화질이라고도 하죠. 다음 강아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사진을 확대해 보면 왼쪽은 뿌옇고 흐리게 보이고 오른쪽 사진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죠. 왼쪽은 해상도가 낮은 사진, 오른쪽은 해상도가 높은 사진입니다. 보통 숫자가 높을수록 해상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이 해상도가 높을수록 용량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너무 높은 해상도로 저장을 하면 불편해져요. 따라서 용량에 알맞은 적당한 해상도가 가장 좋습니다. 보통 영상을 저장할 때에는 1080픽셀이나 720픽셀이 가장 적당합니다. 그럼 해상도를 선택해 볼까요? 편집하면 맨 오른쪽 위로 올라가다 보면 숫자가 보입니다. 이 숫자를 클릭합니다. 해상도 외에는 딱히 손대지 않고 그대로 두면 됩니다. 1080을 선택하거나 720을 선택해요. 그 다음 바깥쪽 아무 곳이나 선택합니다. 이제 내보내기를 해야겠죠? 해상도 설정의 오른쪽에 있는 위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내보내기가 천천히 되고 있죠? 저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용량이 작을수록 속도가 빠르고 용량이 클수록 속도가 느려집니다. 공유 준비 완료가 뜨면 완료를 누르고 나의 앨범으로 가서 잘 저장이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이 밑에 있는 버튼들은 앨범에 들어가지 않고도 바로 SNS에 업로드가 가능한 버튼들입니다. 저장 공간은 왜 필요할까요? 바로 핸드폰이나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영상들을 다른 기기로 옮겨서 편집할 때 필요합니다. 영상을 찍을 때에는 가볍고 편리한 핸드폰이 좋아요. 하지만 더더욱 편하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태블릿이나 PC 컴퓨터로 편집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은 복잡한 영상을 편집하기에는 화면이 비교적 작죠. 또한 내가 편집을 완성한 영상을 다른 기계로 옮기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때 필요합니다. 아주 편리한 메신저인 카카오톡이나 메시지로도 영상을 보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내면 해상도가 낮아지거나 용량이 큰 영상들은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할 영상이나 편집을 완료한 영상은 이메일로 보내서 공유받거나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플을 설치해 볼까요? 우선 가장 유명한 네이버 이메일과 구글 드라이브를 설치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로 들어가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을 찾습니다. 그 다음 설치합니다. 그 다음 이메일을 사용하려면 회원가입을 해야겠죠?
먼저 네이버 어플이나 인터넷으로 들어갑니다. 인터넷 어플은 사용 기기마다 모두 다르니 유의하세요. 인터넷 창에 들어간 뒤 네이버를 검색합니다. 네이버에 들어왔고요. 오른쪽을 살펴보면 네이버 로그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회원가입이 있죠? 눌러봅니다. 이용 약관을 체크하고 필수로 되어 있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하고요.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굳이 동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직 14세가 되지 않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어린이용 안내를 확인합니다. 아직 14살이 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부모님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정보도 함께 수집한다고 적혀 있죠. 그 다음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을 눌러요. 이제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이디는 최대한 쉽고 내가 기억하기 좋은 것으로 정합니다. 비밀번호는 한글과 숫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이름, 생년월일, 성별을 입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호자의 인증번호가 필요합니다.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삼촌, 할머니 등의 보호자의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받습니다. 보호자의 핸드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고 가입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이메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로그인하거나 네이버 어플에서 로그인 후 사용해도 되고 좀 전에 설치한 네이버 이메일에서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선생님은 네이버 메일 어플에서 로그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메일을 작성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초록색 동그라미 속 연필을 누릅니다. 그럼 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뜨죠. 여기서 받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작성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에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이때 아이디뿐만 아니라 골뱅이 뒤에 주소까지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에게 메일을 보낸다기보다 내가 쓸 영상을 저장하는 의미로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 주소는 지우고 오른쪽에 있는 내게 쓰기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여기 나의 이름이 뜰 거예요. 내게 쓰기란 말 그대로 나에게 이메일을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제목을 작성합니다. 내용은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 파일을 첨부해야겠죠. 파일 첨부는 오른쪽에 있는 클립 모양의 더하기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맨 왼쪽에 있는 사진 모양은 앨범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과 영상을 첨부하는 것이고 카메라는 지금 카메라로 찍을 사진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그럼 앨범으로 들어가서 보낼 영상을 선택해 볼게요. 첨부를 했으면 아무 곳이나 클릭하고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종이 비행기 모양을 누르면 전송 완료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해상도, 내보내기, 네이버 이메일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죠. 그럼 오늘도 배운 내용을 꼭 복습한 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